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술을 안 먹었는데도 나 술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꽤 있으실 겁니다. 홍조 질환, 의학 진단명으로는 주사라고 하는 건데 홍조 치료는 잘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증상이 불편하신데도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는 뭐 일단 근데 오시면은 좀 무섭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평생 저를 보셔야 된다고. 네. 일단 안녕하세요. 타임리스 피부과 마포점 김종혁 원장입니다. 교대점 안재우입니다.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술을 안 먹었는데도 나 술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꽤 있으실 겁니다. 홍조 질환, 의학 진단명으로는 주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주사 질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사촌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드름의 핵심은 일단 피지입니다. 그래서 피지가 과하게 분비가 돼서 그 피지가 이제 모공을 막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로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사는 엄밀히 따지면은 피지랑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드름도 사실 주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피부 질환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피부 속의 어떤 이제 구조가 좀 변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해서 혈관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생기는 게 이제 주사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냥 계속 빨갛다던가, 그리고 이제 여드름 같은 병변이 많이 생긴다던가, 우리가 딸기코라 그러죠. 주사비. 그래서 코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가끔 이제 안과적으로 눈에 이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 그래서 주사는 조금 더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나이에 따라 생기는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딱 이거다 라고 하고 밝혀진 거는 없어요. 주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혈관의 만성적인 염증과 충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팩터들이 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뭐 생활 환경이나 습관이나 얼굴 관리법이었다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피부 장벽도 사실은 주사 질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멀티 팩터의 원인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홍조 치료는 잘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증상이 불편하신데도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 멀티 팩터들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잡아 나가면 생각보다도 꽤 치료를 잘 해 나갈 수 있기도 합니다. 주사의 타입을 저희가 몇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여드름처럼 뾰루지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고 농이 잡혀 있는 것들이 얼굴 가운데 위주로 이렇게 막 발생하면서 기저에는 약간 이렇게 발그스레 하신 그러한 이제 타입도 있고요. 아니면 뾰루지 같은 것들은 별로 없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약간 발그스레 하신 분도 있고요. 또는 잔 시필죽 같은 것들이 막 늘어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타입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의 접근을 달리 하게 되거든요. 여드름과 같이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병변들은 피지 억제제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V빔이나 아니면 뭐 엑셀브나 이런 혈관 레이저를 쓰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여드름 같은 구진 병변이 없는 환자분들은 레이저 치료나 바르는 거, 그런 거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생활 습관 이런 거를 교정하는 게 상당히 주사 환자에서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얼굴이 달아오를 수 있는 환경을 회피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피부 장벽 기능에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센시티브 스킨 신드롬, 민감성 피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발라도 따갑고 뭐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가 계속 나고 가렵고 건조하고 이제 화끈거리고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주사로 의심되는 환자분이 오면은 장벽 기능 회복에 가장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먹는 약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뭐 바르는 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민감한 피부를 만드는 원인들을 피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민감해진 피부를 조금 진정을 시키는 것, 그거에 일단 포커스를 두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과정이 또 이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사가 메인테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계속 케어를 잘 해나가서 좋은 상태를 유지를 잘 해나가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 치료랑 유지 치료 기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3, 4개월 정도 조금 이제 뭐랄까 인텐시브하게 치료를 들어가고 피부 장벽을 회복을 시키면서 먹는 약이나 바르는 거나 레이저나 또는 뭐 진정 관리나 이런 걸로 이제 같이 이제 치료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좀 편안해지시면 병원에도 조금 띄엄띄엄 오면서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이제 케어를 해나가고 이렇게 치료를 하죠.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뭐 일단 근데 오시면은 좀 무섭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평생 저를 보셔야 된다고 네. 일단 얘기는 한번 드리고 집중 치료 한 3에서 6개월 정도, 그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먹는 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치료를 권유를 하는 편이고요. 결국 유지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뵈면서 유지가 잘 되고 있나를 보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료하면 사실 생각보다 꽤 잘 유지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꼭 이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보시면은 장벽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스킨 부스터 네. 같은 경우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거는 리쥬란 힐러가 있겠고, 맞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하는 건 주베룩 같은 경우 꾸준히 해주면 피부 장벽 기능이 회복이 되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혈관 레이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잘 치료를 하고요. 산소 세라피라고 있는데요. 캡슐 같은 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주사 환자분들 관리해서 꼭 같이 이제 해드리는데, 그러한 게 꽤 생각보다 제 경험상에는 주사 환자분들 증상을 개선시키고 장벽을 튼튼히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개념의 치료를 조금 이렇게 병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는 치료를 잘 받으면 생각보다 유지가 잘 되는 병변이거든요. 잘 맞는 피부과 전문의 병을 잘 고르셔서, 마치 우리가 혈압이랑 당뇨가 있으면 한 내과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한 원장님한테 꾸준히 이제 컨트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얼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상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